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서 잘랐습니다. 앞부분은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연천공이 돌아오신 곳이 어디냐? 연천공의 모든 유적이 영암에 있어요. 그리고 운구나 이장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묘소 주변에 멀지 않은 곳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묘소의 위치가 지금 완주군 소양면 죽전리의 주덕산에 있어요. 여기가 문제는 후손들이, 자식들이 관리하기에 아주 불편한 장소예요. 큰아들이 사는 주암촌도 한 200리 떨어져 있고, 차남 셋째 아들이 사는 영암은 한 500리 떨어져 있고, 관리가 불가능하죠. 그 이유는 연천공이 전주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전주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장증손 최계손이 전주로 이사를 갔어요. 이분은 묘소가 전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부터 후손들이 묘소가 다 전주에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전주로 이사를 갔다는 얘기야.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 장증손 최계손 이분이 연촌이 그 전주에 머물 때, 그때 그 수발을 들고 있었지 않았는가, 저는 그리 생각해요. 증손이니까 어렵겠죠. 수발을 들고 있다가 이제 연촌이 돌아가시니까 묘를 쓰고, 거기에서 이제 알게 된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처가살이를 전주서 했겠다, 저는 그렇게 보죠. 어쨌거나 장증손이 연촌 돌아가신 이후에 전주에 가서 살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연천공이 돌아가신 곳이 어디냐, 그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연천공이 전주소 돌아가셨다는 괜히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물증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전주시 풍남동 상가 36-2번지 은행로 33-7번지 전주채시 종대예요. 요 앞에 이제 은행나무가 있고, 이 건물은 잘 안 보이죠. 앞에 다방하는 아래채가 크게 있어가지고, 아래채가 이제 말하자면 다방으로 아주 유명해요. 그 랜드마크가 돼가지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이게 종대예요. 여기가 연천공이 돌아가신 장소예요. 흔히 은행나무집 이렇게 전해왔죠. 선조 연촌 부군 영정 봉환서를 1774년에 최처익이 지었는데, 여기 보면은 봉환우 완동지 구제, 그러니까 완동의 구제로 옮겨서 모셨다, 초상화를. 완동이랑은 전주 동쪽이란 말이고, 구제는 옛날에 살던 살림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동, 전주 동쪽에 있는 옛날 살림집, 이게 누구의 옛날 살림집이냐, 연천공의 옛날 살림집이다, 이 말이에요. 이 연천공 영정 이모본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92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1713년에 그 사액 녹동서원에 봉환할 목적으로 이모를 했어요. 이모한다는 얘기는 초상화를 뺏기 그린다, 이 말이에요. 1769년에 녹동서원에 봉환할 영정을 새로 이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초상화가 남잖아요. 이 교체된 옛날 초상화를 완동구제로 옮겨서 봉환을 했어요. 그거를 1774년에 최처익이 주암사를 세우고 거기로 옮겨서 봉환해서 지금까지 전해와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292호가 된 거예요. 완동구제에 봉환됐던 이모본이 주암사로 옮겨와서 지금까지 전해오면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92호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뒤에 초상화 얘기할 때 제가 자세히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암사후 봉환기초록이 모든 사실을 입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완동구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죠.
이게 이제 연천공이 거치하다 돌아가신 살림집이에요. 원래 이 이름이 연천공 완동구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글은 보면 연촌선조 완동구제, 연천공 완동구제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만약에 특정 자손 한 사람한테 상속된 재산이면 지인적 처분됐을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까? 1455년 이후로 지금까지 얼추 한 6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지인적 처분되고 없겠죠. 지금까지 600년도 넘은 유산이, 땅이 전해오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건물이, 시내.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건물이 600년도 넘은 그가 지금까지 전해오는 게 누가 있겠어요? 이게 특정 자손이 상속받았으면 벌써 팔아먹었죠. 근데 못 팔아먹어. 왜냐? 이게 남원종의 영암종의 공동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남원종의 자기들 자산이면 이거 팔아서 뭐 어디 씁시다. 영암종은 씁시다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공동재산이니까. 처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초까지 완동구제라고 이렇게 불려왔어요. 계속 완동구제 또는 뭐 연촌공 완동구제, 연천선조 완동구제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랬는데 18세기 말 1797년부터 시조 문성궁 시향을 모시게 됐어요. 시조의 시향을 모시게 된 게 1797년에 처음 모셨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제사 모시러 온 사람들이 자야 되잖아요. 저기 뭐 경상도 고성에서도 오고 뭐 전라북도 무주에서도 오고 저기 경상북도 구미서도 오고 뭐 전라남도 영암서도 오고 오니까 여기 자야 되잖아요. 그리고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사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여기 다 모이는 거야. 빈집이 하나 있으니까 거의 저절로 종대가 돼버린 거죠. 전주채시 족보기사 하는 게 이게 가경보인데 1805년에 발행됐어요. 여기에 최봉우라는 사람이 쓴 서문이 있어요. 전주채시 족보기사 했는데 여기 보면은 마침내 완종 종대에서 교정한 다음 기술자 한두 사람에게 부탁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대에서 교정을 해서 이제 기술자 한두 명한테 부탁해서 인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완동종대 그러죠. 완동종대. 그런데 같은 책 경보구서발 하는 걸 최종화가 지었어요. 여기 보면은 선조 연천공 완동구제에서 선조 연천공이 살았던 살림집에서 이 말이에요. 선조 연천공 완동구제 여기서는 이제 선조 연천공 완동구제 그랬어요. 같은 책에서 같은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개해년 봄에 작업을 시작해서 을축년 봄에 마무리를 했다. 개해년은 1803년이고 을축년은 1405년이에요. 그러니까 시사의 개해춘, 흘공의 을축춘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최봉우는 누구냐면 알염사 공파 구미 해평종의 분이에요. 이분은 완동종대라 이렇게 불러요. 같은 장소를 보고. 근데 최종화 이분은 연천공파예요. 연천공파 감찰공 초성 7 맞는 감찰공의 후손이에요. 이분은 완동구제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완동구제 이꼴 완동종대다 이 말이에요. 같은 장소를 같은 책에서 두 사람이 다르게 적어 놓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막 옛날까지 완동구제로 불러오다가 이제 막 종대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최종화 이분은 옛날부터 불러오던 대로 완동구제라 그런 거고, 최봉우 이분은 이제 새로 부르기 시작한 대로 완동종대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왜냐? 1797년에 처음으로 시조 문성공 시향을 모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805년은 1797년에서 8년 뒤죠. 8년 뒤. 그러니까 아마 1797년부터 1800년대까지는 뭐 완동구제라고만 부르는 사람이 훨씬 많았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저절로 종대 이렇게 된 거죠. 풍남동 36-2번지가 지금도 우리 전번에는 연촌의 소유였었는데 중간에 부안의 송해공집이 광열대부가 중랑장 소유로 그걸 돌려. 지금 종대 말씀하시죠? 지금 종됐다. 은행나무집. 네, 은행나무. 예, 은행나무집. 옛날에 우리가 어리서만 해도 그거를 드나들 적에 어리서 조금 소만해 갖고 그거를 들어댕기 봤었는데, 이 연촌집, 소양면 저 평리집하고 여기 주암, 네. 여기 일가들이 올라가시면 아랫목차지는 연촌집이 서고 네. 그걸 봤어요. 그리고 딴 데 일가 된 분들은 그야말로 네. 아랫목차지를 못해. 그것이 이제 소유권의 위세지. 이건 우리 할아버지 재산이다. 네. 이제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전주채씨 족보기사 하는 게 1743년에 만든 걸융보의 서문인데, 이거는 채8주가 지었어요. 채8주는 대호군공파예요. 금년 단오날 정수사에서 기술자 여러 명을 시켜서 목판을 새기고 종이에 인쇄하여 가을에 책을 매서 완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족보를, 이 걸융보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게요. 여기서는 정수사에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걸융보는 어떻게 가능이 됐느냐? 종대가 없었기 때문에 절에서 했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왜 종대가 없었냐를 알아봐야죠. 당시는 문성공 제사를 안 모셔. 아니, 다른 사람들도 제사를, 시향을 안 모셔요. 그러니까 60년에 한 번 족보 만들 때만 만나면 돼요. 그래, 60년에 한 번 만나서 족보 만드는데 그걸 하려고 종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 주로 절에 가서 만나서 이제 회의를 해요. 이때는 다 절에서 회의를 해요. 뭐 실상사에서도 회의를 하고, 저쪽 어디 유봉사에서도 회의를 하고, 이제 절에서 만나서 다 회의를 해요. 그리고 만들기도 절에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향을 모시기 시작하니까, 시향은 해마다 모시잖아요. 아까까지는 60년에 한 번만 만나면 되는데, 이건 해마다 만나야 되는 거야. 그 해마다 만났는데 그때마다 절에서 만날 수도 없고, 뭐 그 당시에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준비도 해야 되고, 가서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돼. 장소가 필요한 거죠. 종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주 시내에 빈집이 하나 있어요. 연촌공 완동구제라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비어 있는 집이에요. 나무 집이면은 그 신세적이 힘든데, 이 빈집이 있으니까 가서 잠만 자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밥도 해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여기 모여요. 모이다 보니까 저절로 종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상 증거, 연촌공이 일편야사를 지었다는 증거 중에서 연촌공이 전주에서 돌아가시게 된 배경, 이걸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연촌공이 왜 일편야사를 지었는가, 일편야사를 지어서 노리는 바가 무엇이었는가, 뭘 어떻게 되게 하려고 일편야사를 지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